2.0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의 8단 자동 변속기, 여기에 크기도 훨씬 커져서 뒷자리에 앉기도 편해지고 승차감도 좋아지고, 외관은 F백 콘셉트카처럼 실내는 물리 버튼이 부활해서 훨씬 조작하기 편해지고 멋있게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가격까지 저렴하다. 렉스턴 스포츠 풀체인지가 이렇게 나온다면 안 팔릴 이유가 없겠죠. 사실 출시는 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렇다 할 정보가 없는 차이기도 한데, 사실상 스펙은 이미 다 공개됐다고 볼 수 있고요. 가격이야 우리가 충분히 추리가 가능하고 어떤 가격대가 좋다는 건 생각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큰 이변이 없으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스펙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투레스나 액티언 같은 차들에 묻힌 감이 없진 않지만 렉스턴 스포츠 풀체인지가 가장 중요한 차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투레스, 액티언, 투레스 픽업 트럭, KR10 이렇게 완전 새로운 신차만 있는 게 아니죠. 렉스턴 스포츠같이 기존에 있던 차들도 풀체인지가 될 겁니다. F백이 렉스턴 풀체인지로 나올 거고, 이 소리는 F백이 픽업 트럭 버전도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사실 뭐 디자인은 콘셉트카에서 보여준 걸 기반으로 양산형 버전으로 조금만 더 수정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실내 디자인도 KR10부터는 물리 버튼도 부활한다고 하니 지금처럼 디스플레이로 모두 숨겨버린 물리 버튼에 대한 불만이나 호불호,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관련 오류들도 확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문제는 뭐냐? 지금 KGM 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됩니다. 디자인, 솔직히 디자인은 평가가 좋습니다. 가격, 경쟁 모델들에 비하면 저렴하게 풍부한 옵션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문제는 뭐다? 그 이상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는 약간 냉정한 시각이 필요한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를 관통하니 끝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마음에 든 사람은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이상을 바라는 소비자들도 많다는 게 문제란 거죠. 왜? 대한민국은 현대차그룹이 본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바라는 수준 자체가 20년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한 것까지만 따진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파워트레인이라던가 아니면 배기량이 작더라도 세팅이라도 잘 해두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이게 단점이 된다는 거죠. 이걸 딱 극복할 수 있는,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차가 KR10이라고 했었죠. 빠르면 올해 연말 출시라고 듣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내년 초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이 차부터 새로운 변속기와 새로운 엔진, 즉 파워트레인이 기존 쌍용차에는 없던 새로운 것들로 싹 다 들어가고, 여기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은 뭐 기존에도 평이 나쁘지 않았고 논란이었던 물리 버튼까지 다시 부활합니다. 수많은 장점을 기존에는 파워트레인이라는 큰 단점 하나가 싹 다 먹어치웠는데 KR10부터는 이렇게 될 일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R10부터가 정말 중요하고, 이 차부터는 이제 소비자들도 동정심이 아닌 냉정한 평가 기준으로 KGM을 바라볼 거라서 본격적인 도약이 기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차가 F백 라인업이라고 봅니다. 뭐 솔직히 중요하지 않은 차가 어딨겠어요. 제 말은 F백 라인업,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F백 픽업 트럭이 유독 중요한 차란 거죠. 사실 이 차의 스펙은 이미 공개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KR10처럼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새로운 8단 자동 변속기 같은 게 맞물리고, 크기는 더 커지고, 디자인은 작년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봤던 F백을 기반으로 하면서 헤드램프 같은 것만 양산형 버전으로 다듬어져 나오겠죠. 파워트레인은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이유가 지금 당장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여러 개 개발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KR10 스펙을 보면 앞으로 나올 차들의 스펙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또 글로벌 브랜드들도 배기량 차이를 대중 모델들 사이에선 크게 두지 않기도 하고요. 그럼 이 차가 대체 왜 중요하냐?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인데, 플래그십 모델은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차종입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나올 아이오닉 9이 될 거고요. 기아는 EV9, 제네시스는 G90, 벤츠는 S클래스, 이런 차들이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불리잖아요. 이 차들의 특징이 뭐냐? 그 브랜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집어넣은 차란 거죠. 기술력을 과시하기도 하고요.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차란 겁니다. 2026년 출시를 예고한 F백 라인업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죠. KGM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하고, 지금은 없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옵션들도 이 차부터는 무조건 옵션을 추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면서, 승차감을 비롯한 차의 구성, 상품성 이런 게 발전됐다는 것도 드러낼 수 있는 기술 집약적 제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캐시카우라 불리는 제품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렉선 스포츠 풀체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더해서 가성비까지 확실해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렉스턴이 플래그십 모델이긴 하지만 저는 이거보다 만들기 더 어려운 차가 렉스턴 스포츠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렉스턴은 고급스러워야 하면서 승차감을 비롯한 상품성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철학을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렉스턴 스포츠는 여기에 추가로 픽업 트럭만의 장점이 있죠. 아주 저렴한 모델은 진짜 말 그대로 진차로 쓸 수도 있어야 하면서 오프로드 능력도 뛰어나야
하고 한마디로 막 타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또 아예 최상위 모델의 풀옵션으로 레저용으로 타고 싶은 사람들을 충족하기 위해선 플래그십 모델다운 고급스러움과 픽업 트럭이지만 도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여기에 요즘 트렌드에 맞게 웅장한 분위기까지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마 곧 타스만이 출시되면 기준이 더 명확해질 건데요. 높은 확률로 타스만은 지금 판매되고 있는 렉선 스포츠보다 시작 가격이 비쌀 겁니다. 여러가지 루트로 취재를 해보니 4천만원 내외가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상위 모델은 해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픽업 트럭들을 기준으로 보면 유추할 수 있죠. 포드 레인저나 토요타 하이럭스 가격을 생각하면 6,300만원을 넘기긴 어려울 거란 거죠. F100 픽업 트럭은 특히나 국내 판매량이 중요합니다. 렉선 스포츠는 쌍용차에서 가장 잘 팔리던 차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브랜드 내에서 2위는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소리는 저렴한 가격으로도 승부를 봐야 한다는 건데 타스만보다 저렴하지 않으면 경쟁이 불가하다고 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타스만은 현대차그룹이 풍부한 자본력 아래에서 탄생한 차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하면 전체적인 상품성은 1년에서 2년은 앞서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이걸 상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가격이고요. 그래서 저는 렉선 스포츠 풀체인지를 좀 더 비중 있고 중요한 차로 보는 겁니다. 그냥 역할을 나누면 간단합니다. 액티언, 토레스, KR10 이런 차들은 많이 팔리면서 브랜드 점유율을 높이는 역할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차고요. 렉스턴 라인업은 판매량도 안정적으로 나와주면서 KGM만이 브랜드 철학과 기술력을 모두 표현하고 과시할 수 있는 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기도 더 까다롭고 지금까지 토레스나 액티언에서 나왔던 비판이 F100 라인업에서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차가 잘 돼야 앞으로의 미래도 밝을 거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조건대로 F100 라인업이 성공한다면 그 다음에 나올 신차들은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F100 라인업이 성공했다는 건 뭐다? 이미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소리죠. 가성비를 갖추고 상품성은 업그레이드 돼서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충분한 브랜드가 됐다는 소리니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평균 상품성 자체가 올라와 있는 상태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F100이 잘 안 되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비판을 받는다는 건 어딘가 어긋나서 조건 몇 가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되는 거죠. 국내 픽업 트럭 시장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 브랜드 차들 말고는 없었습니다. 지프 글래디에이터가 있고 포드는 레인저가 있고 쉐보레는 최근에 출시한 콜로라도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달라서 경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있었지만 기아가 타스만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국산 픽업 트럭 시장에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생긴다는 거죠.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본 바로는 타스만은 굉장히 웅장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미국 픽업 트럭들처럼 웅장하고 지금 팔리고 있는 렉선 스포츠와는 많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물론 F100이 나와준다면 비슷한 느낌일 것 같긴 한데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란 거죠.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한국 픽업 트럭 시장이 렉선 스포츠가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란 거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시장 자체가 활성화된다는 거라서 렉선 스포츠가 참고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그만큼 재도약이 기회도 뚜렷해진다는 거겠죠. 이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후자가 성립되려면 전차처럼 생각하고 차가 나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액티언이 최근에 시작을 알렸고 KR10은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가 동시에 평가할 항목들도 훨씬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 뒤에 나올 F100 라인업은 오늘 이야기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타스만이 긴장한다, 타스만이 위험하다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경쟁 상대가 있다면 둘 중 하나는 당연히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으면 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